는 요거까지 되게 잘해요.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부하 직원을 리더십이 제가 없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 죄송해요. 제가 자랑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뻔히 알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컨텐츠를 뭐 마케팅을 해야 돼, 어디에다가 보내야 되겠어, 그럼 어디에 컨택을 해야 되고 해야 돼, 이런 외부의 것들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내부에다 일을 시키잖아요. 보통 장들은 이런 역할을 해요. 외부의 환경들을 확인을 해서 뭐가 가장 우리 업무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향을 두고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키거든요. 이 바깥의 거를 알지 못하면 사실 장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리더가 되면 이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분배를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할 것이냐 측면에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 자체에 강의하는 거, 솔직히 강의하는 걸 워낙 오래 했으니까 강의 못할 수는 없잖아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나 과정 개발하는 걸 워낙 많이 했으니까 못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의 프로세스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 트레이닝 시키고 강사로서 만들어주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와가지고 저 정말 강의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완전히 강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들을 훈련을 시켜서 정말 강의까지 내보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딱 오면 제가 뭘 하냐면 이 아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시간 한번 해볼까? 그러고 너 강의 한 20분짜리 준비해갖고 와. 그러면 얘네 애들의 열정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일주일 내내 밤새가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전날 잠깐 밤을 새다 졸려서 자고 한 페이지 준비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노력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아예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준비를 해갖고 오면 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얘가 파워포인트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구나, 얘가 지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열정을 얼마나 쏟았구나를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래 20분짜리 한번 준비해와. 얘는 아니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그래?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준비해와. 그럼 애들이 열정이 다 되게 높으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제 눈에 찰까요, 안 찰까요? 당연히 안 차요. 내 눈에 차면 걔는 내 밑에 있을 애가 아니에요. 왜냐? 내 눈에 찬다는 건, 내가 흡족하다는 건 얘는 이미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누구 밑에 안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하는 일이 내 눈에 찬다는 건 나하고 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이가 부족하게 준비를 항상 해와요. 그럼 열받을 필요 없어요. 걔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지금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육성을 안 시키는 줄 아세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위태로움을 느낄 때는 절대 육성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이 부하직원 안 키워요. 실력 없는 사람이 부하직원 걸 뺏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하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딱 시켜놓고 그 애들 수준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진짜 강의를 할 때가 10단계까지가 있으면 내가 10단계 레벨이라고 친다면 얘는 지금 1단계구나. 그럼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얼마나 걸릴지 눈에 보이죠? 해본 사람만이 보여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보입니다. 10단계까지가 있어요. 내 레벨까지 오려면 내가 10년이 걸려서 너도 10년 오는 거야. 그쵸? 근데 10년 동안 나는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이걸 이렇게 냈는지를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표를, 방향을 설정을 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얘는 중간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렇게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을까? 나 혹시 헛쓰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꿈하고 맞긴 맞는 건가?
왜냐면 내가 원해서 바깥에서 볼 때 하는 업무하고 들어와서 할 때 하는 업무가 다르잖아요. 바깥에서 보면 저의 경우 바깥에서 보면 우와 강의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막 되게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구나 이렇게 멋있게 보고 오는 애들이 있지만 실제로 전 뭐 하는지 아세요? 밤마다 서류 작업하고 교환 만들고 원고 쓰고 그리고 과정에 말하고 그거를 더 많이 하고요. 실제로 우리 강의를 하는 시간이 만약에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그럼 운전하는 시간이 왕복 8시간이 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포항 갔다 오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면의 힘든 것들을 보지 못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만.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내가 원하던 건 이거였는데 실제로는 이걸 하니까 이거하고 갭이 크니까 나만 잡일하다가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해요. 사실은 그 업무가 내가 한 업무를 위임해서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치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오면 어느 순간부터는 와가지고 너는 무슨 일 하고 싶어? 꿈이라든 이런 걸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어느 방향으로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네가 거기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 거야. 만약 여기에서 좀 더 단축시키고 싶으면 네가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좀 더 단축이 되겠지. 근데 그건 네 선택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오지는 못할 거야. 여기를 하는 업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업무는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알려줘요. 그래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3개월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계속 재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사실 어떤 업무들은 배워가지고 쓰잘데기 없다고 느껴지는 업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업무 때문에 취직이 또 이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려면 제 강의 반드시 봐야 되죠. 그쵸? 반드시 봐야 돼요.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돼요. 지금 이 강의 자체만으로. 그리고 편집해서 올리면서 뭘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 알리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요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갔다 오면 그 강의 갔다 온 것들에 대해서 블로그에도 계속 올려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그런 SNS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업에서. 그것 때문에 또 취업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잘 해냈냐에 따라서 얘 몸값이 또 결정이 돼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가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일 아닌 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망각합니다. 그럼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지금 정서 수준이나 지금 마음가짐이나 지금 어떻게 열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근데 리더 입장에서 보면 알아요, 몰라요? 보면. 전 솔직히 딱 5분 보면 알겠어요. 5분 딱 보면 압니다. 왜 그러죠? 앉아있는 자세가 틀려요. 그쵸?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다르다는 게 예전엔 빠릿빠릿하게 빨리 하던 것들이 느리게 하고 좀 덜 하고 늦게 보고 하고 빨리 퇴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그냥 보여요. 저는 우리 직원이 자기가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온 사무실을 뒤집어놔도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얼마나 열정이 넘치면 자기가 일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막 뒤집어놔요. 아 진짜 그래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필요 있어요? 자기가 뒤집어 놓겠다는데 열정이 넘쳐서. 그러면 그걸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되게 잘했네 그냥 그러면 돼요. 물론 그러다 사고 쳐요. 물론 그러다 사고 쳐요. 그럼 사고 치면 어떻게 받을? 그러니까 나서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이상 열심히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네, 너 사고 칠 줄 알았다. 이리 와봐봐. 앉아봐. 너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 그게요. 제가 먼저 보고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고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리고 오더를 안 받은 상태에서 지 혼자 설치다가 사고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 뭔지 알지?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입으로 나와야 돼요. 남의 입으로 그렇게 100만 번 얘기해봤자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아이씨 또 욕 먹었어. 이런가요? 지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사실 사고를 쳐서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또 사고 쳤네 이러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반성을 혼자 무지하게 합니다. 우리 사고 쳐본 경험 있죠? 저도 사고 많이 쳐봐서 알아요. 엄청 반성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때 그걸 누군가가 지켜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는 진짜 반성 엄청나게 해요. 만약에 지켜본 사람도 없어요. 그럼 반성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모르겠지. 빨리 모르게. 빨리 치우자. 오히려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거예요. 관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돼요. 리더는.